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수요일에 보내드린 증시라인 시작하겠습니다. 키움증권의 서상영 연구위원과 간밤에 뉴욕 시장에서 벌어졌던 일들 자세히 살펴드리고요. 또 이제 목전을 앞두고 있는 미중 간의 정상회담의 각 시나리오별 대응, 이런 주제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간밤에 뉴욕 시장은 장중에 좀 하락하다가 장 중반인가요?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인 것 같은데, 백악관의 커들로우 경제위원장입니까? 네. 국가경제위원장이죠. 국가경제위원장의 발언이 촉매제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일단 뭐 장 초반에 하락 출발을 했었는데 예. 그건 이제 어제 우리나라 증시에도 일부 영향을 줬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예, 그것 때문에 하락 출발을 했다가 예. 일단 애플이 직접적인 타격 대상이었지 않습니까? 애플이 한 2% 정도 하락을 하다가 낙폭을 완전히 줄여놨고요. 예. 그 결과는 커들러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예. 일단 뭐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발언들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낙폭을 좀 축소하면서 결국은 상승전에 성공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일단 커들러 위원장의 발언 좀 살펴보면 물론 이제 기대감을 가지게 하는 시사성이 있는 발언을 발표를 했지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중국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내놔야 된다, 이런 들은 언급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불확실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도 일부 영향을 줬지만 매물이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참모인 커들로 위원장이 좀 주워 담는 그런 모습을 어제 뉴욕 시장이 반영한 거군요. 그렇죠. 예. 예. 요즘에요, 이 발언, 자기가 한 발언이든 아니면 상관이 한 발언이든 아니면 부하가 한 발언이든 이거 주워 담기 좀 바쁜 것 같아요.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이 사실상 며칠 전에 굉장히 완화적인 스탠스의 발언을 한 바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금리가 중립금리에서 멀지 않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해서 굉장히 이목을 끌었는데, 어제는 이 발언에 비하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어요. 전에 한 발언을 좀 쓸어 담는 그런 모습이 나왔단 말이에요. 어떤 얘기였어요? 일단 뭐 중립금리에 다가서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중립금리라는 거는 국가 경제라든지 인플레도 안정되고 경제도 이제 개선되는 그런 예. 금리인데, 금리를 기준금리를 더 올리거나 더 내릴 필요 없는 정도의 그렇죠. 금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다가오고 있다. 그 말은 금리 인상 횟수를 좀 줄이겠다는 뜻이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때 당시 그렇죠. 상당히 이제 비둘기파적인 내용으로 생각을 하면서 시장에 예. 좀 영향을 많이 줬었거든요. 예. 특히 국채금리가 발언 이후에 3.2% 가까이 됐던 10년물 국채금리가 지금 현재 3.05%까지 떨어진 지금 이유가 보고 계시죠? 예.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클라우드 부의장뿐만 아니라 클라리다 부의장뿐만 아니라 뭐 보스텍 애틀란타 연은 총재라든지 많은 연준위원들이 그런 쪽에 발언들을 했었어요. 예. 그런데 어제는 갑자기 이제 클라리다 부의장이 연준 내에서 이 중립금리에 다가서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많다. 다양한 의견이 있다. 다양한 의견이 있다. 예. 그 말은 이제 기존에 자기가 얘기했던 거에서 한 발 뒤로 살짝 물러서는. 사실은 어제 그 발언 이후에 미국 국채금리가 어제 경제지표가 별로 안 좋게 나오면서 하락 출발을 한 이후에 예. 그 관련된 발언이 이제 영향을 주면서 낙폭을 좀 축소했었거든요. 예. 예, 그런 경향들. 사실은 어제 그러면서 이제 금융주가 좀 상승 전환하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미국 증시의 낙폭을 좀 축소한 요인들도 좀 있었죠. 예. 그 말고도 이제 많은 발언들이 과거에 했던 말들을 살짝 바꾸고 있는 그런 말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도 자신이 너무 과하게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한 거에 대한 여론 같은 것도 좀 인식한 것 같고, 그래서 약간 주워 담는 듯한 그 발언이 어제 나왔던 건데, 주인공은요 제롬 파월인 것 같아요. 10월에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해서 사실 10월 하락장에 어떻게 보면 촉매 역할을 했던 게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 아닙니까? 그렇죠. 중립금리에는 한참 멀었다. 네. 뭐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오늘 발언할 기회가 있어요. 그죠? 네. 오늘 기자들 앞에 쓰죠. 네네. 예.
그래서 어떤 발언을 할지. 그래서 저희가 계속 주워 담는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본인이 10월에 시장에 충격을 줬던 발언보다 더 매파적인 발언을 할 가능성은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그쵸. 지금 파월 의장 발언이 있고 나서 그때 당시 10월 초반이었죠. 3일인가 예. 그때 발언이 있고 나서 달러가 급격하게 강세를 보였고 그렇죠. 국채금리도 예. 상승폭을 확대하는 그런 그림들을 그렇습니다. 보였잖아요. 예. 그 뒤에 미국 증시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주식시장이 크게 변동성을 좀 확대하는 예.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그 파월 의장 발언 이후에 많은 연준 위원들이 계속적으로 발언이 있었잖아요. 그 내용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뭐였냐면 그 내용이 좀 잘못됐다. 시장이 좀 해석을 잘못했는데 예. 이게 파월 의장이 언급한 이게 중립금리까지는 아직 멀었다. 이게 횟수로서의 멀었다는 게 아니라 기간으로서의 멀었다. 그러니까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얘기한 건데 시장에서 잘못 해석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런 코멘트를 계속해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파월 스스로가 한 건 아니지만 그렇죠. 파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을 것이다. 네네. 그렇게 얘기를 네, 한다는 그런 식의 언급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예. 일단 파월 의장 같은 경우도 이게 사고를 친 거잖아요. 어떻게든 사고를 쳤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이제 좀 주워 담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파월 의장이 과거와 달리 과거에 좀 매파적이었다라고 해석되는 그런 발언들을 했다라면 이번에는 뭐 미국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을 하고 대신에 인플레이율이 워낙에 이제 제한적인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예. 조금은 시장에 이제 매파적인 내용이 아니라 비리기파적인 내용에 언급을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런 식의 보도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음.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연준의 지난 9월 달에 점도표를 보면 예. 연준이 이제 내년도 금리 인상 횟수를 3차례로 전망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한 차례, 정말 많아야 2차례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하우스가 되게 많아요. 예. 이게 국내 말고 이제 해외 쪽에 해외에서. 투자은행들이 예. 이제 그런 식의 내용들이 많은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파웰 의장이 만약에 이제 중국의 경기 둔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유로존의 경기 둔화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와 관련된 코멘트를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버리면 이제 시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글로벌 경기가 별로 안 좋으니 예. 금리 인상 횟수가 줄어들 수도 있겠구나라는 식의 해석할 수 있는 문구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 결과는 국채 금리가 당연히 하락할 것 같고요. 달러화도 물론 이제 약세를 좀 보이면서 주식 시장은 좀 안정을 좀 찾았겠죠. 전체적으로 그런 모습을 좀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시장에서 일부 극한된 전망이긴 하지만 파웰 의장이 혹시 금리 인상에 대한 더 그만할 거다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도 나오고 있어요. 전망이. 그 왜 그러냐면 무역 분쟁 때문에. 무역 분쟁 이슈가 좀 격화돼 버리면 예. 지난번에 파월 의장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만약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 미국 경기는 둔화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은 뭐냐면 금리 인상을 쉽게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해석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 예. 그와 관련된 코멘트를 또 해버리면 시장은 좀 변화를 좀 줄 수는 있겠죠.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좀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파월 의장의 머리는 좀 많이 아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대를 주지 마시자고요. 왜냐하면 그 어떤 발언을 하는지 지금 모르는데 그렇죠. 사실 노련한 변호사 출신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커버를 칠 가능성은 있지만 그걸 완전히 뒤집는 정도의 발언이 하겠습니까? 못할 것 같습니다. 예, 또 이게 본인이 개인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미국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혹은 세계 경제를 정말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한 발언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서상영 위원의 그 전망에 따르면 오늘 밤에 뉴욕 이코노믹 클럽에서 강연을 하는데 거기에 포함될 제롬 파월 의장의 워딩은 시장에 충격을 주기보다는 기존에 자신이 했던 발언을 다소 완화시키는 그런 발언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미국 시장이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렇죠. 네. 또 공교롭게 내일 FOMC 의사록도 공개가 된단 말이에요. 11월의 의사록이죠. 네.
여기는 어떻게 담겨 있을까요? 그 내용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예. 지난번 뭐 11월 달에 이제 그 FMC가 있었는데 네. 내일 새벽입니다. 내일 새벽에 이제 그 발표가 있는데 예. 그 내용 자체도 크게 변화할 가능성은 높지는 음. 않고요. 어차피 파월 연준의장 발언 이후에 직후에 이제 발표가 되는 거라서 예. 그와 관련된 코멘트를 좀 이어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결과는 결국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이제 좀 과거에 얘기했던 매파적인 내용보다는 예. 이제 좀 비둘기파적인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에서 좀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어쨌든 지금까지 한 10여 분 동안 서상영 의원과 트럼프 대통령 또 커들로우 또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 그리고 제롬 파월 의장까지 본인 혹은 동료 혹은 상사가 한 말을 주워 담는다는 얘기를 했는데 말을 이렇게 많이 하는 저나 서상영 의원도 그런 일이 없어야 될 텐데 조심조심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의 시나리오를 베스트 그리고 베이스 그리고 워스트 그러니까 기본적인 시나리오와 최상의 시나리오, 최악의 시나리오 이렇게 나눠서 한번 세팅을 좀 해보셨는데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일단 뭐 베스트 시나리오가 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기껏해야 확률적으로 보면 10% 미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베스트 시나리오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예. 중국과 미국이 서로 예. 이게 경기가 뭐 무역 분쟁 이슈가 너무 격화돼 버리면 예. 경기가 너무 둔화되니 예. 서로를 위해서 그냥 지금 현재 있는 관세 부과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2천억 불, 2,500억 불이죠. 지난번에 500억 불까지 합쳐서 예. 그 부분에 대한 관세를 처리를 하고 예. 중국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처리를 하면서 자유무역으로 다시 가는. 아니 그 관세까지는 그냥 계속 존치시키면서 그 관세를 취소하려고 하는 시나리오가 가이던스가 나오는 예. 이제 그 결과까지가 이제 베스트 시나리오인데 예. 그렇게 돼버리면 지금 현재 미국 증시가 지난 10월달에 하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가이던스 하향 조정이었었거든요. 이게 관세 발효로 인해서 투입 비용 증가로 결국은 미국 기업들의 실적 둔화 우려감이 높아지면서 매물이 출회됐었는데 예. 만약에 베스트 시나리오처럼 뭐 관세를 이제 처리하는 예. 그런 가이던스가 나올 정도의 흐름이 이제 합의가 된다라면 예. 일단 뭐 가이던스 하향 조정은 이제 많이 없어지겠죠. 예. 그 결과는 그동안 많이 하락을 했던 미국 시장의 전기전자 업종들 위주로 해서 판기업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그 기업들 위주로 해서 반등을 좀 모색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예. 우리나라 증시나 중국 증시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월달 이후에 그 무역 분쟁 이슈가 좀 더 격화됐었는데 그렇죠. 6월달 전까지 우리나라는 연초 대비 거의 보합권 근처였었거든요. 예. 근데 6월달 이후에 지금까지 한 13% 정도 하락을 했었습니다. 예. 이게 여타 국가에 비해서 가장 많이 하락한 중국과 우리나라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스탠스 자체가 많이 좀 완화되기 시작했던 11월 달을 보면 우리나라는 3% 넘게 상승을 하면서 여타 국가에 비해서 상승폭이 좀 컸어요. 근데 그건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결과 자체는 뭐냐면 무역 분쟁 이슈가 좀 완화되는 스탠스가 좀 나왔었거든요. 10월 그 말씀은 전 세계 주요 증시 중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이슈가 악화되는 국면이 돌출돼 나오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증시가 한국 증시고 그렇죠. 또 그 무드가 완화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그만큼 반등의 속도나 폭도 강한 증시가 한국 증시다 이렇게 증시겠죠. 보시는 거군요. 네네. 예. 실질적으로 그렇게 움직였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흐름이 좀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예. 있고 그 말은 이제 연말에 좀 따뜻하게 예. 연말 주식시장은 강세를 좀 보이면서 마감을 할 것으로 판단하고는 있고요. 예.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제 베이스 시나리오나 워스트 시나리오가 확률적으로 보면 비슷비슷하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베이스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10% 관세 부과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그대로 유지를 한 상태에서 예. 지금 현재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2천억 불에 대한 10% 관세를 25%로 올리고 예. 그 다음에 뭐 2,600억 불에 관련된 제품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하는 부분 이 두 부분이 지연되거나 일단은 중지돼 버리는 그러니까 기존에 해놓은 거는 그냥 유지 상태에서 추가로 하는 거는 일단 멈춘다. 네. 요걸 이제 베이스 시나리오로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부분이 가장 문제예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도 예. 그 관련된 코멘트가 가장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사실은 예. 어제 트럼프 대통령도 추가적인 관세에 대해서 언급을 예. 하면서 시장을 요동치게 만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파월 연준 의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추가적으로 관세를 발휘를 할 경우에
미국 경기는 둔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코멘트였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추가적으로 25% 상향 조정하는 부분, 예. 그다음에 나머지 상품에 대해서 관세 발효를 하지 않는 그 수준에서 멈추고, 그다음에 나머지 10%는 그 내년도 1분기, 2분기 때 계속 이어지면서 협상을 통해서 이제 줄여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으니까 예. 그 정도 선에서의 움직임을 멈춘다라면 일단은 불확실성은 해소가 되는 거죠. 예. 일단 불확실성은 해소가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돼 버리면 우리나라 증시는 반등을 하겠죠. 반등은 주겠지만 물론 이제 베스트 시나리오보다는 반등폭은 적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월달 하락폭에 이제 어느 정도 만회하는 정도의 예. 그칠 것으로 판단하고는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타 국가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좀 클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워스트 시나리오가 될 경우에는 예. 일단은 이제 이건 좀 무서운 시나리오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 뭐 단기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장기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단기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불확실성은 너무 높아지면서 예. 신흥국 증시의 변동성은 너무 커지고요. 예.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추가 관세를 발효할 경우에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 실적 둔화 속도 자체가 빨라지기 때문에 예. 미국 기업들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 워스트 시나리오로 갈 경우에 일부 해외 그 투자은행들은 그 S&P 500이 단기적으로 2,300까지 그냥 그대로 2,300이 뭡니까? 얼마나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2,700 정도 되니까 2,700에서 2,300이면 10% 이상 빠지는 거군요. 금방 단기적으로 한 그 정도는 급락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물론 이제 주식시장은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 그건 뭐 전망인 거죠. 그런 흐름을 좀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뭐 PBR이고 PER이고 이런 수치보다도 예. 심리적인 영향에 의해서 그 매물이 좀 크게 이제 출해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스트 시나리오 이런 거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겁을 준 것대로 네. 협상이 결렬되면은 예정했던 대로 가고, 네. 그러니까 2,500억에 대해서 25% 그냥 예정대로 간다 이거죠. 거기다가 나머지에 대해서도 추가 관세한다. 요게 이제 워스트 시나리오인데, 이게 뭐 서상영 의원이 뭐 그 신기가 있는 분도 아닌데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서 뭐 한데, 베스트, 베이스, 워스트의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씩 점수를 주시겠어요? 일단 뭐 베스트 시나리오는 10% 미만이고요. 예. 워스트 시나리오나 베이스 시나리오는 반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예. 투자은행들이 예. 모건스탠리를 비롯해서 많은 투자은행들이 미국 증시보다도 예. 신흥국 증시가 내년도에 더 아웃퍼폼할 거다. 예. 더 좋게 보고 있거든요. 예. 자, 이 말은 뭐냐면 만약에 무역 분쟁 이슈가 격화돼 버리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게 신흥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은행들이 세계 유수의 투자은행들이 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 신흥국 증시가 더 좋다라고 전망을 한다는 뜻은 뭐냐면 예. 무역 분쟁 이슈가 여기서 더 격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시장에서는 그런 식의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예. 일단 만약에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워스트 시나리오를 배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는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 방어 쪽으로 이제 움직이든지, 내수. 네, 아니면 이것도 어차피 주식 시장이기 때문에 위험 자산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 덜 빠진다는 것뿐이지 조정 폭이 이제 좀 적다 뿐이지 예. 이것도 주식 시장이기 때문에 같이 매물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일부는 뭐 다른 쪽 안전자산 쪽으로 채권이라든지 달러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일부는 좀 위험 해지를 해놓는 경향들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현재 무역 분쟁 이슈가 좀 완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최근 들어서 좀 반등폭이 좀 컸어요. 다른 예. 나라에 비해서. 예. 이제 그런 경향들을 좀 보이고 있기 근데 때문에. 전혀 그렇게 안 느낍니다. 그렇죠. 크다고는. 2,100포인트밖에 예.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이라서 지금 현재 시장은 그 부분을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오늘 저녁에 있을 파월 연준의장 발언, 그 다음에 그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을 그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이 두 가지가 결국은 12월 달 연말 시즌, 연말 증시의 방향성을 결정할 만한 가장 중요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시장이 반등을 주더라도 좀 제한적인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은 그 관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기대를 절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베스트 시나리오는 오늘 밤에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이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10월 달에 한 제 발언은 좀 오해가 있으셨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점진적으로 간다라는 뜻이었는데 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너무 횟수라는 측면에서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라는 어떤 그런 코멘트가 더 적극적으로 나온 상태에서 그게 이제 목요일이 되겠죠. 우리 시간으로. 네네. 그런 다음에 우리 시각으로 이제 일요일 날 결과가 나오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베스트 시나리오가 나와버리면 다음 주의 장은 굉장히 기대할 수 있겠군요. 그렇죠. 예. 네,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예. 뭐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여전히 이제 워스트 시나리오에 대한 부담감을 좀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가려면 중국이 일단은 양보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예. 사실은 어제 커들러 위원장 같은 경우도 예. 그와 관련된 코멘트를 했었거든요. 예. 중국이 더 많은 내용들을 언급을 해야 된다. 예.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예. 더 많은 내용들을 언급을 하면서 그 말은 뭐냐면 양보를 더 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기에는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정치 권력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예. 쉽지 않은 선택인 거고 그렇다고 해서 안 하자니 경기도나 우려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부담감은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게 가장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베스트 시나리오로 나왔을 때 그 우리 증시의 반등 폭과 워스트 시나리오가 나왔을 때 하락폭은 비교하자면 워스트 시나리오는 이미 상당히 많이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그럴 거고요. 그렇죠. 반영이 돼 있는데 나중에 이제 미국 증시 그 다음에 워스트 시나리오 나오면 시장 자체가 크게 흔들릴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협상에 대한 재협상 가능성이 좀 높아질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 트럼프 입장에서도 지금 트럼프 지지율이 중간선거 이후에 계속 많이 하락을 해서 떨어졌더군요. 38%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급락을 했거든요. 예. 50%대에서 38%면 뭐 거의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주식시장 특히나 주식시장에 대한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이제 그 결과는 일단 그렇게 되기 때문에 워스트 시나리오 나온다 하더라도 예.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키울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재협상 가능성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해결하려는 노력을 협상이 이번에 실패로 끝나더라도 트럼프 쪽에서라도 먼저 할 가능성이 있는 게 지지율 측면에서 뭔가 반전을 해야 된다는 압박이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신데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중간선거 전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지지율이 굉장히 급하게 곡선을 걷는데 중간선거 끝나자마자 많이 빠졌어요. 예. 그런데 결국은 주식시장 그리고 최근 들어서 굉장히 하락세가 뚜렷해져 가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는 미국의 주택시장이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과 거의 동행하거나 아니면 후행하거나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보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미중 간의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났을 때 미국 펀더멘탈에 주는 경제 펀더멘탈에 주는 악영향도 악영향이지만 바로 금융시장이 어떻게 반영하고 또 주택 가격 지수 같은 것들이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을 가지고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협상 테이블에 앉을 테니까 기대를 해보시자고요. 네. 적어도 워스트 시나리오는 나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려보겠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요, 중국 경기가 미국의 공세의 영향을 본격적으로 받으면서 급냉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조금씩 나옵니다. 그리고 중국 통계국이죠. 여기서 발표하는 PMI 제조업 지수 이게 어떻게 나올 건지에 대해서 한번 좀 심각하게 봐야 된다는 얘기들 하더군요. 이번 주 금요일 날이죠. 예. 금요일 날 중국 통계국에서 발표하는 PMI 제조업 PMI가 발표가 예. 되는데 지금 현재 지난달에 50.2, 그다음에 이번 달에도 50.2로 예. 견조한 흐름을 좀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는 있어요. 예. 최근 들어서 실물 경제 지표들이 상당히 좀 개선되는 모습을 좀 보여왔었기 때문에 예. 이건 단순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무역 분쟁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중국 정부가 했던 행동들, 예. 경기에 대한 부양책을 계속적으로 내놨잖아요. 예. 그 결과가 실물 경제 지표가 개선되는, 특히 예. 소매업 제조업 지수가 소매업 지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나 우려감이 높아진다. 이거는 일부의 수치일 뿐이고요. 예. 향후에 경기 부양책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면 더 나아가서
2018년도 연초 이후에 계속적으로 인프라 투자가 감소를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예. 최근 들어서 10월 달 들어서부터 인프라 투자를 다시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GDP 성장률이 재차 반등할 수 있는 여건들은 충분히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무역 분쟁 이슈가 너무 격화되거나 그러지만 않으면 중국 경기 같은 경우는 내년도 상반기에는 좀 반등을 이제 모색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걸 크게 이제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중국 제조 2025라는 중국 전체 산업의 구조와 성격을 첨단화하려는 노력에 벽에 부닥치니까 사실은 이제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른바 삽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토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즉각적인 경기 부양의 효과가 나오는 쪽으로 회귀한다라는 그런 분석들을 요번에 많이 하는데 네. 어떻게 보면 그거는 우리 산업이란 측면에서는 비교적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렇죠. 그런 분석도 많이 하더군요. 다음에는 그런 주제로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키움증권의 서상영 연구위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잠시 전하는 말씀 들으시고요. 후반부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